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토론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다들 좋아하시죠? 그동안 한 해 1,00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 수가 조금씩 줄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관광 트램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램이 위기의 한옥마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700여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전주 한옥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마을로 유일하게 도심에 자리 잡은 한옥 밀집 지역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세계 최초 도시형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은 2017년 기준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Yeah, the temple looks very pretty. The architecture is very nice. It's very unique. It's something that we don't really see in Europe. 전주시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자리한 한옥마을은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부촌이었습니다. 백양 메리아스와 문화연필 공장 같은 기업들도 이곳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1977년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묶인 뒤론 퇴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옥마을의 특성을 살려 관광지로 육성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그 결과 전국적인 관광지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가명이 조선 500년 동안 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전주 향교, 오목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는 경기전 요 네 군데를 중심으로 특히 예술인들이 많이 살았던 이곳에서는 예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회 산조축제가 열려서 5회까지 이어졌던 장소입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졌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땅값이 껑충 뛰고 전통 한옥의 모습이 훼손되는 등 한옥마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한옥마을이 이미 정주공간에서 상업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정체성은 늘 불안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옥마을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옥마을 특유의 고즈넉한 매력을 더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셈이죠. 한옥마을 오니까 되게 공연 같은 거 있을 줄 알았는데 공연도 없고 그냥 길거리가 조금 휑해서 아쉬웠던 것 같고.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관광객의 발길도 돌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 관광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초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종과 노선 등을 결정해 오는 2023년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옥마을 2.0 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한옥마을에 한옥을 더 짓고 다른 콘텐츠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 이 접근이 저희는 트램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관광 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성당 앞 광장을 비롯해 공원과 거리 등 특색 있는 명소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건데요. 순환 노선을 이용하고 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It's quite fantastic and then so great for me. Then I can see around the city and then there's a lot of things. The way is quite okay. If let's say it's a very free time when we want to going up and down, it's easier. 한옥마을의 트램 역시 뉴질랜드와 비슷한 순환 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공영 주차장에서 출발해 경기전과 전동성당까지 둘러볼 수 있는 3km가량의 노선입니다. 하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대에 최소 10억 원이 넘는 제작 비용에 트램 1km를 가설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비용은 200억 원가량.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죠.
관광객이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최적의 요금 체계를 찾아내는 것 또한 관건입니다. 지나친 상업화로 정체성을 잃고 마땅한 볼거리마저 없어진 전주 한옥마을. 관광 트램이 과연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발판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시죠. 박주현 의원 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전주대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기 교수님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최영기입니다. KBS의 박웅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박웅 기자입니다. 또 서학동 갤러리길 김성균 협회장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서학동 갤러리길 협회장 김성균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명실상부 전라북도의 최고 관광지이죠. 서울의 젊은이들도 요즘 백팩 메고 기차 타고 한옥마을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구경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최근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여기 전주가 연고지이잖아요. 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한옥마을이 어쨌든 1,000만 관광객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체류하는 관광객이 매우 이제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트램을 생각하는 건 좋은 발상이긴 한데, 네. 예, 지금 이런 집중화의 문제. 한옥마을만 보고 거기에 몰리다 보니까 물가도 비싸지고 숙박도 어려워지고 또 혼잡해지고 교통도 안 좋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램을 집어넣을 때 이 트램이 전주의 다른 지역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네네. 그런 노선으로 기획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스몰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주 한옥 숙박 체인업 체험업 협회에 의하면은 어쨌든 1박 2일 이상 머무는 그런 체류형 관광객이 한 30%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체감적으로 한 30%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를 이제 갖고 있고요. 왜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라는 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좀 소개할 수 있는 게 네. 한국은행 전북 본부에서 이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 따르면은 지금 이제 전주가 전북에서 가장 관광객 그 방문 비중은 굉장히 가장 높은데 만족도는 그 평균치 약간 이하입니다. 근데 특히나 20, 30대, 40대까지 젊은 사람들이 그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좀 불만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떤 역사 문화 유적지보다는 즐길 거리, 놀거리 이런 네네.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관광객들의 그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너무 복잡하다. 교통도 안 좋고 물가도 비싸다. 라는 것이 이제 아주 주요 그 불만족입니다.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다시 방문하게 하기 위한 정말 그 한옥마을의 원래의 그 멋스러움, 한옥과 한지와 또 그 한복과 이런 거에 그 가치를 좀 더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동시에 너무 이 한옥마을에 집중된 이 인구들을 좀 펼쳐서 네. 예, 전주 전체를 뭔가 관광지로 만드는 그러니까 전주의 어떤 높은 문화 수준을 관광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볼 때 그러니까 전주의 카페들이 정말 예쁜 카페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석 카페라고 이제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다른 도시 같으면 군산 짬뽕의 거리 이렇게 해서 당장 이런 그 카페 지도를 만들어서 전주에 가볼 만한 카페 이렇게 해서 한옥마을에 왔다가 이제 트램을 타고 이제 어디 가서 또 이제 카페에 가보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펼치는 지금 이제 갱리단길도 잘 되어 있고 또 서신동 삼천동의 막걸리 거리도 있고 이제 여기저기 그런 또 사실은 전주에 맛집이 많은데 한옥마을에 온 사람들은 그런 맛집에 갈 수가 없어요. 네. 한옥마을에는 전주의 동네 맛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맛있는 동네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지도도 만들어서 한옥마을에 오셨던 분들이
굳이 이제 한옥마을에 주무시지 않더라도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여기저기 둘러보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펼치는, 관광을 펼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숨어 있는 명소를 개발하자. 뭐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좀 더 확대하자 하는 안을 갖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램 자체도 콘텐츠지만 콘텐츠와 콘텐츠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램을 이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3km로 이렇게 한다라는 안은 그냥 이제 관람 열차를 만드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궤도 운송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1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시 예산으로 그냥 풀로 그 3km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법에 의하면은 대도시 같은 데들은 이제 지하철 전철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주는 전철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런 규모나 그런 이제 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경전철을 또 시도를 했지만 그것 역시 또 뭐 5천억, 7천억 이렇게 되고 뭐 또 민자 60%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이제 추진을 못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램은 지하철이나 경전철처럼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력한 대중교통 수단이면서 비용은 한 3분의 1, 6분의 1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 도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지하철과 경전철을 대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그런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어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이 트램을 건설을 하게 되면 일단 중앙정부에서 60%의 예산을 갖고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 이제 한 700만, 연 700만 정도의 어떤 관광객이 오는 그런 시의 경우에 트램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관광진흥기금에서 도시철도법에서 주는 60%뿐만 아니고 20%를 더 지원을 하자. 그렇게 되면 전주 입장에서는 뭐 제가 지금 설계하는 거는 주로 이제 한옥마을을 지나는 그런 구도심과 또 이렇게 대학교 이제 전북대 또 전주대 전주교대를 잇는 어떤 그 신도심을 잇는 이 도로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km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km를 하더라도 이제 전체 예산이 2천억이면은 그 중에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이제 60% 1,200억이 오고요. 만약 관광진흥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20% 400억이 더 오기 때문에 전주의 입장에서는 400억만 가지고도 혹시 이제 전북하고 같이 이제 쉐어를 할 수 있으면은 200억만 가지고 또 이제 먼저 1차, 2차로 해서 1차는 한옥마을 쪽으로 오는 거, 뭐 2차는 신도심 쪽으로 하면은 그거를 또 분산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 대중교통이면서 동시에 이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을 전주 전체에 이렇게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주시에서 트램을 이제 시도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전주의 어떤 한정된 재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전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용역 결과를, 그러니까 이 처음에 구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 안에서 3km 하는 것보다는 확대해서 관광과 교통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트램 중에서 요즘은 이런 것도 다 없습니다. 그냥 아주 무가선으로 해서 배터리에 의해서 이렇게 30몇 킬로를 가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어떤 고풍스러운 이런 트램도 있고 아주 이렇게 신형 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쪽에 오는 것은 이렇게 고풍스러운 트램이 가도록 하고 신도심, 도청 쪽으로 가는 것은 이 이제 아주 현대적인 이 트램이 가게 하면 이 자체로서 굉장히 콘텐츠가 될 뿐만 아니고 전주시의 어떤 콘텐츠와 콘텐츠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좀 전에 이제 예산을 정부에서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옥마을 안이 아니고 바깥으로 확대해서 한 10km 정도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1km에 얼마? 지금 200억이 1km에 이제 200억을 하면 10km를 하게 예. 되면 2천억이 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60%를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받게 되면 1,200억을 중앙 정부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진흥기금 제가 이제 법 발의한 게 통과가 된다면 저는 이거를 이제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도시하고 협력해서 이걸 반드시 이제 관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관철이 되면 20% 400억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400억만 가지고 10km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3km를 하기 위해서도 한 400억이 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돈을 가지고 전주 전체의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되면서 동시에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다른 전주의 곳곳에 이렇게 거점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이 수단을 갖게 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km라는 공간은 더구나 이 3km가 이렇게 길게 한옥마을이 길게 뻗어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모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그런 다른 어떤 그런 운송 수단을 사용하고 친환경적인 여기를 뺑뺑 도는 어떤 트램이라는 것은 저는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 측면에서 저는 이거를 반드시 그 교통 수단의 하나로서 하지만 동시에 어떤 관광의 목적을 가진 이런 것으로 이제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앞으로 전주는 정말 우리가 식품 또 문화 복지 이런 엄청난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 문화라는 것을 컨텐츠 산업과 관광으로 연결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큰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한옥마을이라는 중요한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확장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벌써 카페도 말씀드렸고 동네 맛집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컨텐츠도 갖고 와야 됩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 방시혁이 부모님이 전주 분이시고 또 전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시혁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모님 고향에 이제 큰 이제 별장을 지어서 방탄소년단이 여름마다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연습하고 거기에 이제 전주시는 콘서트 홀을 하나 만들어줘서 전 세계 아미들이 다 이제 전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전주 오는 김에 한옥마을 한번 들러서 자, 트램 타고 한옥마을에 와서 한옥마을 쭉 걸어다니면서 보고 거기서 트램 타고 또 방시혁 별장에 와가지고 이 그 방탄소년단의 여러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관광과 관련해서 저희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 뭔가 이제 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이제 트램을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확장성 있게 가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이때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지역의 버스, 택시 이분들의 생존권 문제가 또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사실은 실패한 경우들이 대중교통의 들과의 어떤 협업이 안 돼서 실패한 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선을 짤 때 굉장히 그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램을 막 여기저기 깔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도시 철도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서 저는 이제 10km를 이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옥마을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전주역에서 바로 한옥마을로 가게 되면 또 택시업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떨어진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는 노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그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도 이런 트램을 깔므로 해서 전주 전체의 관광이 활성화되는 어떤 효과 이런 거로 이제 잘 설득을 하고 또 그 부분을 또 이제 뭐 과도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림으로써 뭔가 그 합의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궤도 운송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이 하기 때문에 결국 또 이제 민자를 이제 끌어들여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까지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옛날 이제 월미도의 그 은하레일, 예. 이게 이제 정말 11년간, 막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을 뿐이어서 궤도운송법이 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세 량 이상을 못하게 하고 속도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아마 이제 전주시 입장에서는 특별 승인을 받아서 그런 제한을 이제 풀려고 할 텐데 또 특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또 굉장히 까다롭고 네. 그러고 나서 또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그런 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어차피 그냥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제대로 만드는 거나 시간이 그냥 같아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너무 한옥마을에만 모든 게 가는 네.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좀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램을.